네, 안녕하세요. 아임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부 채권 담당 김명실입니다. 오늘은 5월달 FOMC 결과와 앞으로 미국의 정책금리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월 FOMC 결과 연준은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4.5%로 3회 연속 동결 결정을 했습니다. 시장에서 예상했던 전망과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성명서에서는 4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관세 관련된 순수출, 미국의 순수출의 변동이 데이터의 영향을 현재 미국 경제에 주고 있다는 점을 언급이 됐었고요. 두 번째로는 가장 중요했던 항목 중에 하나인 미국 연준의 듀얼 맨데이트죠. 고용과 물가에 대한 연준의 고민이 굉장히 깊어졌다는 점이 새롭게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난 3월달 FOMC와 동일하게 여전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감들이 매우 높음이 표명이 됐고, 더불어서 연준의 금리 조정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규모와 시점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수적인 입장들이 강조가 됐습니다. 결국에 이번 FOMC를 종합해서 봤을 때 여전히 연준은 금리 인하에 대한 신중한 의견들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이번 FOMC 결과로 인해서 연준의 앞으로 6월달 인하 가능성들은 더욱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연준이 3월달에 이어서 이번에도 금리 인하에 대해 굉장히 신중한 스탠스를 유지했었던 가장 큰 배경은 크게 2가지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직전에 나왔던 지표들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 그림 3번을 봐주시면 미국의 비농업 고용 지표입니다. 4월달에 미국의 비농업 고용자 수 증감이 17.7만 명으로 발표가 되면서 직전 12개월 평균, 1년치 평균이 15.2만 명을 상회했습니다. 실업률도 직전과 동일한 4.2%가 유지가 됐고요. 시장에서는 고용시장 관련돼서 불황들에 대한 우려들이 지속이 되고 있지만, 여전히 실물 지표의 대표적인 고용 부분들에서의 부진들이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모습들이 연준이 경기로 하여금 자신감을 만들어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입니다. 이번 성명서에서도 강조가 됐듯이 여전히 미국의 인플레이션 관련된 우려감들은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직전에 발표된 미국의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직전 월 5.0%에서 4월달 6.5%로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과거 기준으로 봤을 때도 역대급으로 높은 수치고요. 따라서 관세 관련된 인플레이션 불안감들도 여전히 연준이 의식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2가지 내용들을 종합해 봤을 때는 연준이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서두를 만한 이유는 굉장히 낮았다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직전에 나왔던 미국의 1분기 GDP 성장률 속보치입니다. 1분기 GDP 성장률 속보치가 역성장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표들을 뜯어보면 아시다시피 관세 관련된 정책들로 미국 기업들의 수입 밀어내기가 크게 영향을 미쳤고요. 이런 수출의 증가들이 미국의 GDP 성장률의 역성장을 끌어냈지, 실질적으로 투자라든지 그리고 이제 소비자 지출 같은 하드 데이터들은 여전히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미뤄봤을 때는 연준이 6월달에 이어서 7월달까지도 금리 인하가 재개가 되기는 조금 어렵다는 시각들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5월달 FOMC를 종합해 볼 때 과연 연준의 인하 시기는 언제가 될까? 저는 2가지 포인트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로는 하반기에 연준이 생각하는 노동시장의 악화 징후는 분명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누적된 지금 소비 지표라든지 실물 지표의 둔화가 결국에는 노동시장의 악화를 이끌어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기업들이 관세 관련돼서 선제적인 대응이 끝난 이후에 지금 일시적으로 증가한 고정투자의 증가가 지속성을 가질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2가지 지표들이 낮아지는 시점은 9월 정도가 합리적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한 가지 고민거리는 당연히 인플레이션이겠죠. 당연히 이제 관세 정책으로 수입 관세가 부과가 되면 가격 상승은 대부분 상품 가격에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상품 가격은 올라갈 건데, 반대로 생각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시장의 둔화가 점진적으로 나타난다면 상품 가격과는 반대로 임금과 서비스 가격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수요 측면의 수요계는 인플레이션이 구조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관세가 주는 인플레이션 충격은 나을 수 있겠지만 그 인플레이션의 지속성 자체는 낮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올해 하반기 연준이 금리 인하를 계속 저해야 할 만큼의 중요 요인은 아닐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오히려 하드 데이터의 부진 때문에 연준이 금리 인하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금리입니다. 아시다시피 5월 FOMC 결과가 굉장히 모호하게 나왔죠. 소위 말해서 시장에서 생각했던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힌트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미국 국채 시장은 다시 통화 정책보다는 수급 재료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국채금리 레벨들 봐주시면 미국채 10년물 같은 경우는 4.3을 기준으로 밴드 상단 4.5, 하단 4.0%라는 밴드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 수준에서 봤을 때 채권 시장에서 나올 수 있는 2차적인 수급 재료는 크게는 4가지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큰 틀에서는 미국 재무부와 연준은 장기채 발행 축소 계획을 여전히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추가로 재무부의 바이백 시사라든지 은행들의 SLR 규제 완화 그리고 연준의 QT 축소 같은 금리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수급적인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로 연준과 미국 재무부가 큰 골자로 삼고 있는 장기채 발행 축소는 결정적으로는 미국의 재정 수지 개선이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확인은 올해 3분기에서 4분기 정도에 확인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전까지는 여기에 대한 포커스는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바이백 역시 지금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타결 직전까지는 미국의 재무부의 현금 잔고 부족으로 바이백 역시 적극적으로 개입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수급 관련돼서 금리 안정을 줄 수 있는 재료들이 뭘까를 봤을 때 남아있는 건 미국 은행들의 SLR 규제 완화 또는 중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미국 은행들은 미국의 국채 시장에서 약 한 8.6%의 비중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은행들의 매수 수요가 SLR 규제 완화 때문에 증가한다면 일전에 나타났던 중국의 국채 매도 같은 단발성 수요 공백을 미국의 은행들이 상쇄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계적으로 봤을 때 지금 미국의 장기물 금리에 반영되어 있는 텀 프리미엄 수준이 70bp 정도인데 SLR 규제 완화 소식이 들려진다면 텀 프리미엄의 축소 가능성들은 최대한 30bp 정도 내외로 축소 가능성들이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대 하단은 4.0%까지는 안정적으로 금리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4% 이하로 미국 장기채 금리가 더 떨어지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드 데이터의 부진과 연준의 금리나 기대 강화가 필수적인 재료 요건입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시장에서 미국 장기채에 대한 투자 판단은 중립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 시각이 유지가 되는 상황에서 SLR 규제 같은 수급 재료 발생 여부에 따라서 4.3% 이상에서는 매수 접근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5월달 FOMC 결과와 향후 미국 채권시장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